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지난 10월 22일이었습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지시 혐의 2심 선고가 있었는데 2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이해 안 되면 적어 붙이고 이렇게 무려 6가지 혐의로 정말 사람 사냥을 당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김관진 전 실장을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암달이 난 것 같은데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2년 4개월에 나왔죠. 네. 이 선고가 나오고 나서 이제 김 전 실장이 이제 지인들이랑 이제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태용 의원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김 전 실장과 이제 호흡을 맞췄죠. 밑에서 일을 같이 했는데 이제 조 의원이 이제 눈시울을 붉히면서 실장님 제가 더 잘 모셨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관진 실장이 무슨 소리입니까? 함께 일할 때 정말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1차장에 나가고 나서 청와대에서 라면만 먹었지만 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웃었다는데, 예, 그랬다고 합니다. 김관진 실장이 왜 청와대에서 라면만 드셨는지는 또 다음에 또 자세히 그렇죠.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관진 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장 이제 사실 2016년 17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전까지 16년은 정말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정말 한창이었기 때문에 정말 온 나라가 정말 들썩이던 상황이었는데 근데도 그때 당시에 안보 문제는 굉장히 확실히 챙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 동맹 부분을 더욱 굳건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아마 그때 2016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빠진 상태에서 내치에는 힘을 쓰지 못했지만 외치에는 굉장히 힘을 쓴 거죠. 11월 10일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 2016년 11월 10일 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막 나가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좀 걱정을 했나 봐요. 이상한 말하면 어떡하나. 그런데도 예상외로 아주 깍듯하게 통화를 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아서 좀 청와대 쪽에서도 약간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는 지난 60여 년간 도전과 함께 맞서며 신뢰를 쌓아왔고 아태지역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되어온 바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00% 동의한다. 당신의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서도 사실은 힐러리가 된다는 얘기가 파다했기 때문에 과거 우리 어떻게 보면 이회창 대 노무현 때랑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거의 다 힐러리 후보의 당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청와대에서도 당선 축하 인사나 이쪽을 그쪽으로 좀 맞춰서 했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같이 여성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미국도 정말 화들짝 놀랐거든요. 본인들이 제일 놀랐지만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아무리 축하 전하지만 준비를 해야 할 시간도 좀 짧았을 것이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가 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떨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험난한 상황에서도 참 이렇게 아까 그런 것만큼은 잘했다. 외교는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나 이제 불어 이런 거에 중국어도 그렇고 능통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전달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선배님께서도 영어를 잘하시니까 직접 얘기해야지 더 잘 통하지 누구를 통해서 누가 적어준 거를 그대로 읽거나 오바마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란히 걸어가면서 통역 없이 두 분이 얘기를 하셨었죠. 이제 외국어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탄핵이 되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비우게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관진 실장은 당시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이니까 남아 계셨어야 하는데 근데 박 전 대통령 없는 박근혜 안보팀 잘 돌아갔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고 이제 김관진 실장 등
박태용 의원이랑 뭐 같이 이제 사표를 냈는데 그 다음날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사표를 반려했죠. 사표를 반려하자마자 이제 김관진 실장이 이제 국가안보실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1분의 공백도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분단국가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안보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철저히 챙깁시다. 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다독이고 이렇게 업무에 열중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 대한민국 안보는 1분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네. 그 떠오르는데 그 왜 박정희 전 대통령 그 피격 사건 때 북한은 북한 동향을 우리 뭐 38선은요, 휴전선은요. 그다음에 여기 칼 테러였죠. 그때 제일 먼저 눈 떠서 대전은요 라고 했었죠. 그런 말이 인상적인데 참 그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에서는 좀 일관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선배께서도 이제 김관진 전 실장을 만나 보셨지만, 그러니까 그 굉장히 뭐 군인입니다. 그냥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분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입니다. 그 안보 의식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무슨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이 그냥 최고로 굳건했다. 예, 안보 의식이 철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김관진 전 실장도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사석에서 몇 번 좀 뵀죠. 근데 정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군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가만 위해서 사는 분인데. 군 출신이라서 그 마이클 플린, 뭐 허버트 맥메스터 등 이렇게 전 미국의 국가 안보 보좌관들과 호흡이 잘 맞았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마이클 플린이나 허버트 맥메스터 같은 이제 보좌관들이 이제 군인 선배로서 이제 김관진 전 실장을 이제 대한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이들이 김관진 이펙트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김 전 실장에 대한 존경심이 특히 강했다. 김관진 이펙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미국 펜타곤에서 유행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 아니라. 2010년 12월 이제 김 전 실장이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시절이죠. 이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끊임없이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런 의미로 뭐 미국 펜타곤에서는 김관진 이펙트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김관진 이펙트.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특히 그 맥메스터 그분은 보좌관은 그 김 전 장관을 그 자기 집에 초대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맥메스터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자마자 그때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전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미국에 한번 와라. 우리 좀 논의할 것도 많은데 대신 오시면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데 제 딸이 하필이면 요번 주말에 결혼을 해서 그렇게 못해서 아쉽다. 다만 다른 데서 만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실 테니까 여러 얘기를 나누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김 전 실장이 이제 맥메스터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을 또 이제 나중에 가셨다고요. 근데 손에 들고 이제 목각 청동오리 한 쌍을 이제 가지고 갔는데 이게 이제 맥메스터 딸의 결혼 선물. 이제 청동오리 한 쌍 뭐 이런 거 뭐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제 하기를 바라는 그런 전통적인 선물인데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인들 이제 우리도 만나보지만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고 또 이제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게 또 우리 딸의 뭐 결혼 이렇게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친밀하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친밀하다는 건데 단순히 이게 김 전 실장이 이렇게 그냥 개인 친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덕분에 사드 문제도 또 잘 해결이 됐다고요. 그렇죠. 이게 맥메스터랑 이제 모르는 사람 이제 안보보좌관이 됐는데 같은 군인이라는 이제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제 게다가 뭐 김관진 이펙트 이런 거와 관련을 해서 서로 신뢰를 쌓았고 짧은 시간이죠 아주. 그래서 뭐 이런 뭐 딸의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과정에 이제 2017년 4월이죠. 취임 100일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 내라. 그 비용은 10억 달러가 될 거다. 이렇게 내가 한국에 통보했다 내라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우리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 전 실장이 맥메스터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이미 양국이 다 합의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침묵이 좀 흘렀다고 해요. 침묵이 길어봤자 뭐 5초 정도밖에 안 됐는데 김 전 실장은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맥메스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사드 비용은 미국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김 전 실장이 이 당신이 한 말을 언론에 공개해도 되느냐고 묻고 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오케이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맥메스터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제조업 일자리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맥메스터한테 계집애 같은 쫄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라고 격려를 했고, 이 내용은 이제 밥 우드워드의 책 경로로 했다는데, 이제 경로의 제목에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 이제 맥메스터가 국가안보보좌관에서 해임되는데 결국에 결과론적으로는 김관진 실장을 위해서 직을 걸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참 큰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지금 아까 앞서 우리 정혜연 기자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사람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게 참 어떤 교류, 그러니까 외교도 중요하고 이런 게 개인적인 친분이 중요한 게,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친분이라고 끝나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의 무슨 이렇게 굉장히 고위층들과 친분을 쌓은 것이 결국은 국가의 많은 문제를 풀이를 하고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스무드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되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박근혜 정부 분들은 참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심 판결 받은 거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이후에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운 청와대에서 이제 김관진 전 실장께서 계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